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해 분석하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주익정보투입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소개, 재무제표 분석, 호재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할지 말지 고민되는 특징주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부는 하기 싫고 떼돈은 벌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김프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투자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된다. 알고는 있지만 근데 공부하기 싫고 귀찮으실 겁니다. 여러분 대신 제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떼돈을 벌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고요. 떼돈까진 아니어도 최소한 제가 돈 잃지 않으면서 투자하실 수 있도록 특징주들 잘 필터링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로보스타에 대해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2021년 4월 5일 LG전자가 26년 만에 휴대폰 사업을 완전히 철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휴대폰 사업의 경쟁 심화와 지속적인 사업 부진으로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7월 31일부터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사실 1월에 이미 사업을 접을 고민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놀랄만한 뉴스는 아니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를 할까 하는 쪽에 포커스가 갔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구광모 회장이 취임한 후에 로봇사업센터를 LG전자 5대 주력 사업 중 하나로 편입시키면서 힘을 실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로봇에 초점을 맞춰서 호텔, 병원, 식음료 등 맞춤형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삼성, LG전자, 그리고 현대도 로봇사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전자 IT 박람회인 CES에서 LG전자는 올해 비대면 방역 로봇을 선보이면서 이러한 서비스 로봇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LG의 로봇? 그렇다면 로보스타? 이렇게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지만 LG가 최근 몇 년간 집중하고 있는 서비스 로봇과 로보스타는 조금 궤가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보스타의 기업, 주가, 재무제표 분석을 한 뒤에 호재와 악재를 통해서 어떻게 나아갈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보스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로봇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부터 알아가면 좋은데요. 먼저 로봇은 용도에 따라서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분류가 됩니다. 제조용 로봇은 공장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일을 하는 기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장 로봇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산업용 로봇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로봇은 혹시 인천국제공항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텔, 공항, 병원 등에서 사람들을 안내하기도 하고 자율주행으로 배달을 하기도 하고 물류 로봇, 의료용 로봇 등이 서비스 로봇에 속합니다. 회사 보고서와 회사 홈페이지를 보면 로보스타는 디스플레이, 자동차, 반도체, IT 등 다양한 산업 제조 현장에서 자동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조용 로봇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판 디스플레이와 중소형 LCD 등의 생산 및 검사에 필요한 FPD 장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IT, 전자 등 전자부품을 자동으로 제조, 검사하는 공정 장비 사업과 물류 장비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용 로봇이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매출 중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FPD 장비 사업의 스테이지가 7%, 그리고 전자부품 장비가 19.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용 로봇에 아주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간단하게 로보스타를 정리하면 제조용 로봇 전문기업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아예 정리한다는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그렇다면 로봇 사업에 더 집중하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오늘 로보스타는 뉴스와 동시에 쭉 상승을 했습니다. 오전 시간대에는 많은 거래량으로 쭉 올라갔으나 이게 점점 떨어졌고 12.65% 상승한 28,95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로보스타는 원래 LH산전의 로봇 엔지니어들이 독립해서 만든 회사로 제조용 로봇을 생산하면서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크게 관심을 받지는 못했었죠. 2015년부터는 중국에서 제조용 로봇 시장이 커져가면서 이쪽으로 매출이 쭉쭉쭉 상승해오다가 2018년에 LG전자에서 로보스타 지분을 30% 취득하면서 계열사로 편입을 합니다. 그 기대감에 주가가 45,000원까지 쭉 치솟았지만 그 기대감과는 다르게 오히려 매출은 점점 줄어왔고 그에 맞춰서 주가도 점점 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에 LG전자에서 휴대폰 사업부를 철수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다시금 엄청난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처럼 상승만 했다가 떨어질지 아니면 이번에는 다르게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투자해도 괜찮은 안전한 회사인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나눠서 볼 텐데요. 먼저 재무상태표를 보면 2018년에 LG전자가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지분을 취득했고 이때 현금이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2016년에 200%, 2017년에 160%에 달하던 부채 비율을 확 낮출 수 있었고 2020년 말 기준으로 70.6%입니다. 현재 유동자산도 유동부채보다 많은 상황으로 회사는 안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영업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서 이익잉여금이 조금씩 깎여가고 있다. 이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에 LG전자가 지분을 취득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강한 기대감이 생겼지만 오히려 2017년에 매출이 가장 좋았고 그 이후로는 점점 매출이 줄어들어옵니다. 2017년에 2천억을 넘기던 매출이 2020년에는 1338억으로 매출이 줄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지 않아졌고요. 당기순이익도 3년 연속 적자입니다. 이거는 LCD 공급 과잉으로 국내외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줄어온 거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5%가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73.6% 감소, 당기순이익은 193% 감소하면서 적자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로보스타의 재무제표에서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으니 간략하게 종합하면서 마무리해보면 일단 회사의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당자 비율 등을 살펴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좋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이 계속 깎여가고 있다. 아직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더 위험해져서는 안 된다. 매출 증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로보스타가 어떤 상황인지 확인했다면 이제 로보스타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우려점에 대해서 먼저 말해보겠습니다.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할까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전장, AI, 로봇에 집중할 것이다 라는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LG전자는 2017년부터 계속 로봇 제품을 만들어 왔고 2021년 CES에서는 박력 로봇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로봇? LG의 로봇 계열사 로보스타? 미쳤다, 로보스타 가자! 를 외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LG 로봇은 로보스타의 매출 증대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봇은 서비스용 로봇과 제조용 로봇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뉴스에서 보는 호텔, 식당, 공항, 편의점 등에서 사용되는 LG의 서비스 로봇 클로이는 서비스 로봇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 필요한 제조용 로봇을 주로 만드는 로보스타와는 조금 다르죠. 물론 오른쪽에 보이는 셰프봇과 바리스타봇은 수직관절 로봇이 들어가는데 로보스타의 수직관절 로봇을 썼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럼 클로이 쟤는 뭐야 싶은데 2018년에 구광모 회장이 취임하면서 LG는 로봇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때 로보스타, 로보티즈, 보사노바 등에 투자를 합니다. 여기 로보스타는 제조용 로봇 전문 기업이고 로보티즈는 장애물이 있으면 회피하고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서비스용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미국의 보사노바는 재고 관리를 하는 등 매장을 관리하는 로봇 전문 기업이고요. LG의 클로이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이 더욱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 너무 뉴스에 나오는 서비스 로봇들만 보시고 무조건적으로 로보스타 가자를 외치시면서 투자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중국 시장은 저렴한 인건비가 가장 큰 메리트였죠. 하지만 중국의 인건비는 점점 올라갔고 중국 내에선 제조용 로봇을 통한 자동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의 세계적인 로봇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로보스타도 잘 침투했습니다. 로보스타는 중국 디스플레이 투자 특수로 매출을 점점 키워왔습니다. 2014년 970억 매출이던 게 점점 늘어나서 2017년에는 2065억까지 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LG 계열사로 편입된 2018년부터는 귀신같이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세계 1위 산업용 로봇 시장입니다.
하지만 아직 중국산 산업용 로봇은 크게 발달하지 못했죠. 이 특수성을 노리면 좋았겠지만 중국향 매출은 크게 늘지 못했고 지금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값싼 중국산 LCD에 밀려서 국내 LCD 산업이 쇠퇴했고 많은 매출을 일으켰던 LCD 전방 산업이 좋지 않으니까 로보스타도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중국 쪽에서 더 많은 매출을 늘릴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LG가 들어오면서 대표이사님도 바뀌고 회사 내부에도 변화가 많았었습니다.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LG 계열사가 되면서 LG향 매출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에는 LG 쪽의 매출이 거의 없었는데 2018년부터 LG전자, LG 디스플레이로 매출이 확 늘어났고 2019년과 2020년이 되면서 그 비중은 더욱더 늘어납니다. 단순 계산해보면 LG 계열사로 일으킨 매출이 2020년 로보스타의 전체 매출에서 40% 정도가 됩니다. 2019년과 2020년에 회사 매출이 정말 많이 줄었는데 만약에 LG가 아니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연구개발 비용이 해가 갈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도 마음에 걸리는데요.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연구개발 비용이 상승해왔는데 2019년부터는 이게 확 줄어들었고 2020년의 연구개발비는 2018년의 9분의 1 정도입니다. LG에 편입되면서 산업용 로봇 시장 세계 1위 중국에서의 매출은 정체되기 시작했고 연구개발은 9분의 1 정도로 떨어지면서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LG 계열사로의 매출은 늘었으니까 이거를 좋다고 봐야 할지 안 좋다고 봐야 할지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산업용 로봇 밀집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산업용 로봇 시장은 스마트 팩토리 등으로 점점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합니다. 옆에는 전 세계 산업용 로봇 기업 순위인데요. 스위스의 ABB가 압도적인 1위이고 그 밑으로는 유럽과 일본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유로메카, 두산 로보틱스, T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등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앞서 나가는 경쟁자도 많습니다. 앞으로 커질 산업용 로봇 시장의 수혜를 받기 위해선 연구개발이 필요할 텐데 로보스타는 연구개발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도 뒤에는 LG라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LG전자는 2023년까지 창원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 것이며 여기에는 6천억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LG가 공장을 늘린다는 말은 로보스타의 매출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LG는 애플카를 만들겠다고 얘기도 하며 자동차 전장에 강력한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수주를 따낸다면 공장은 늘릴 거고 그게 로보스타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로보스타 입장에서는 LG전자든 디스플레이든 에너지 솔루션이든 그냥 LG 어디서든 공장을 늘려주기만을 기대해야 합니다. 로보스타 결론입니다. LG전자가 26년 만에 휴대폰 사업을 철수하면서 로봇에 집중을 한다 라는 소식이 나왔고 심지어 LG는 최근 몇 년 동안 서비스용 로봇을 출시해왔기 때문에 LG? 로봇? 그럼 로보스타지 하면서 가자를 외치면서 급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해보니 로보스타는 서비스 로봇이 아닌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이었습니다. 산업용 로봇 시장이 커질 거라고는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매출은 줄어들고 있고 투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뭔가 조금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약 로보스타를 투자하고 계시거나 투자를 하려는 분이시라면 로봇이라는 타이틀 말고 LG가 어디에 투자를 할 거래, 어디 공장을 늘릴 거래 이러한 뉴스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며 부디 LG가 공장을 확 늘리길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로보스타가 LG 계열사로 편입된 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리고 LG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투자를 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주가는 이미 수혜를 입은 듯이 급상승해 있습니다. 뭔가 찝찝합니다. 로보스타는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라는 요즘 핫한 소스와 관련주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급상승하는 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보스타를 제조용 로봇 기업이라고 확실하게 정립해둔 뒤에
다른 뉴스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얘네들은 핫한 소스이기 때문에 그 소스에 맞춰서 급상승할 때 단타를 치셔도 되겠지만 항상 조여지는 건 저인 거 잊지 마시고요. 광풍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정보적인 용이며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꼭 충분한 공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대신 잘 분석해서 특징주 필터링하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